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AI가 다시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북에서만 6건의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익산의 2개 농장과 군산, 완주의 1개 농장에 이어 어젯밤 전주와 임실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한 AI로 토착화가 우려되면서 상시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완주에 있는 한 농가입니다. 이곳에 있는 토종닭을 대상으로 간이 검사한 결과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 망했는데. 다 지금 살처분 했어요? 예. 익산 농가 한 곳과 군산 농가 한 곳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3개 농가는 지난달 말 전통시장에서 닭을 구입했고 이후 닭의 폐사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이들 농가에 닭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통상인의 익산 농장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오리의 AI 감염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중간 유통상인들이 전국에 AI를 퍼뜨린 군산 농장에 이어 새로운 AI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오리는 한두 번 했어. 5월달에 한 번인가 저번에 했어요. 중순이나 전라북도는 여름철에도 AI가 잇따르면서 토착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시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런 현재 나오는 양상이 군산 농가도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적이 있었으니 상시 방역 시스템으로 갑니다. 전라북도는 당분간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AI 진원지인 군산 서수 농장에서 닭을 구입했거나 전통시장에서 닭을 구입한 뒤 폐사했다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제 낮까지 발생한 전북의 AI 6건 가운데 4건은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 엄청난 AI 피해를 겪고도 일부 농가가 AI 불감증에 빠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폐사 사실을 숨긴 농장주를 처음으로 고발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입니다. 정읍에서 닭 30마리가 폐사한 건 지난달 중순쯤입니다. 농장주는 150마리 가운데 30마리가 폐사했는데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나머지 120마리를 군산 농장에 보냈습니다. 이번 AI 사태의 발원지로 알려진 군산 농장 역시 지난달 중순 이후 폐사가 잇따랐지만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완주의 농장은 지난 3일에 첫 폐사된 닭을 보고도 사흘이 지난 6일에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군산의 소규모 농장은 5월 말부터 폐사가 잇따랐는데도 일주일이 지난 뒤에 신고했습니다. 완주와 군산의 소규모 농장은 전라북도가 긴급 신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신고했습니다. AI가 발병한 전북의 6개 농가 가운데 4군데 농장이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 봄까지 이어진 AI로 전북에서만 68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냈지만 아직도 일부 농가들이 AI 불감증에 빠진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건 2차 감염에 의해서 만수 이상 대규모 농장으로 전파되는 걸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오골계 폐사 사실을 숨긴 군산 서수 농장주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부 농가의 신고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보고 AI 감염과 상관없이 소규모 농가 4,500곳의 닭과 오리를 전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전북에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와 부화장 분양 등을 할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승인 아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AI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닭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닭과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 반드시 도축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금산업 발전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난 5일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닭 거래 금지 조치로 인한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 경영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곱 살 어린이가 유치원 수업 시간 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발견된 곳은 유치원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6차선 도로. 한 아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량 앞으로 뛰어듭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가 급히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갑니다. 7살 이모군이 교통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16일 오후 4시 15분쯤입니다. 평소라면 아이가 유치원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유치원에서 800m나 떨어진 곳에서 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3시부터 시작되는 방과 후 수업 중 이군이 유치원 밖으로 빠져나갔지만 유치원 측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진짜 잘 보호를 해주셨는지 그날만 그런 것인지 그날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2시간 동안 아이가 사라진 거를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아이가 정말 지속적으로 방치되지 않았을까. 부모에게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린 것도 무려 2시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결국 아이는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종 3시간 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어디 나간 거야? 왜 갔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마만 하고 그냥 안겨만 있지 그 상황의 사건을 나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죠. 이게. 유치원 측은 자체적으로 아이를 찾느라 연락이 늦었을 뿐 아이를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특수아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교실과 또 공간이 이쪽 교실 구석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내에서 어딘가에 구석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나. 경찰은 유치원의 이런 잘못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사실조차 제때 몰랐던 유치원의 허술한 원화 관리에 부모와 아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마음에 안게 됐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면서 건강 관리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몇 달치 이용료를 미리 받아놓고 그대로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업체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모 씨는 지난해 11월 집 근처 수영장 1년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강모 씨는 1년짜리 이용권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영장 측이 리모델링 때문에 당분간 휴업한다고 해놓고선 그대로 폐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폐업한 수영장에는 체납 독촉장과 회원 신청서 뭉치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계속 전화만 했죠. 그랬더니 계속 불통이고 전화가 안 받고 그래서 한번 가봤죠. 갔더니 문이 딱 닫혀져 있더라고요. 환불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특가 할인 이벤트를 내걸고 현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또 현금 결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결제를 한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또 폐업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할부 항변권을 활용한다면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장기 등록을 할 땐 3개월 이상 할부가 가능한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도한 할인이나 서비스를 내세워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주당이 전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방문에 이어서 민주당의 민심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군산조선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수장인 추미애 대표 등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64.8%라는 최고 득표율을 보여준 전북에 감사드리고 주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에 민주당 역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전북의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 혁신 도시로 확실히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달 안에 폐쇄 위기에 몰린 군산 조선소의 해법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달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정책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에 총리께서 그 방안을 만들어서 저는 전라북도에 방문하셔서 그 구체적인 해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취지를 살려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탄소산업 분야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바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을 하고 또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실 지금 지역인재를 채용을 한 것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35% 이상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방문에 이어 곧바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전주를 방문해 전북 민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역 민심을 붙잡으려면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가 예산을 올해보다 5% 넘게 오른 6조 5천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대선 공약 이행률도 크게 높여야 합니다. 성과가 시원치 않을 경우 지난해 총선처럼 국민의당의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선 승리 이후 민주당의 첫 시험대는 국가 예산 확보와 대선 공약 이행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문제의 위기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북한과의 대화도 중단돼 남북 관계는 악화됐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9년간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대북 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젠 압박과 대화를 함께 해야 한다는 건데 트럼프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지금이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인데 그 한국 정부의 역할이 이제 이 압박을 관여로 대화로 전환시키는데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요. 정 의원은 정당은 다르지만 새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전환을 이룰 거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주로 다가온 6.15가 분위기 전환에 아주 좋은 기회인데도 아직까지 통일외교 안보팀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빨리 라인을 갖춰 대북 정책에 큰 그림을 제시하고 전략을 세워 남북 접촉이나 특사 파견 등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6.15와 8.15를 어떻게 그 징검다리 삼아서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가고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이 역할을 해갈 것인가, 이게 열쇠인 거죠. 정동영 의원은 미국의 역대 정부는 북한 자체를 문제 삼았다면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 집중해서 오히려 실마리가 있다며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꽉 막혀있던 대북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영농철을 맞아 마을 공동급식이 농촌의 일손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샛들마을 사업이 농촌 마을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창의 한 마을 회관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점심밥을 고창군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공동급식이 이루어지는 고창의 농촌 마을은 12곳.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과 농촌의 일손 부족을 크게 덜고 있습니다. 농번기 바쁜 일손을 덜고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소통 후 시간도 되고 있어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들이 공동급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순창군이 농촌의 취약한 주거 환경을 바꾸는 새뜰마을 사업을 세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41억 5천만 원이 투자돼 주택과 마을 안길 등을 정비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 여건이 점차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취약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매달 2차례씩 시청에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을 무료로 해주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합니다. 30세 이상 남원 시민 5명 가운데 1명은 고혈압 증세를 갖고 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대책위원회와 해당 업체가 합의를 마쳤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LG U+ 고객센터가 공개 사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작업 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 3가지 요구사항에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기된 현장 실습과 감정 노동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인 만큼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공식 해산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녀의 채용을 빌미로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채운 48살 유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도내 한 대학교 총장과의 가짜 친분을 내세워 자녀들의 교직원 채용을 돕겠다고 속인 뒤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9명으로부터 모두 4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등 24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에 한 차례 비가 오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5도를 웃돌며 더운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